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용어를 가지고 해볼까요? 바로 세금 계산서라는 용어입니다.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 계산서.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사고 팔 때, 그렇죠? 우리가 증빙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증빙이 바로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계산서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 세금 계산서가 있고요. 일반 세금 계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영수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수증이 있어요. 이거를 총칭해서 우리는 세금 계산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사업자, 이때 사업자는 개인, 법인 사업자를 말하죠. 재화, 물건이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 그에 대한 부가지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 거둬들이고 이를 증명을 하기 위한 우리가 계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두 부를 작성하거든요. 얘는 계산서를 두 부. 그럼 두 부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세금 계산서는 두 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파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급하는 자라고 하죠. 공급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는 사람을 공급받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공급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두 부냐? 여기도 한 장이 필요하고 이분도 한 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무서도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무서는 원본을 받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원본을 세무서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문제가 되죠. 심각해지죠. 왜냐하면 이 세금에서 한 장만 끊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다음에 관할내 사업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계산서를 갖다가 주고받아 버리면 이 양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양식을 받습니다. 합계표. 그러면 합계표는 뭐냐면 어떤 거예요? 합계를 낸 표인데 이거는 매출한 합계표하고 매입을 한 합계표가 있죠. 네, 요거 매출과 매입을 한 합계표를 갖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이때 일반 세금 계산서하고 영수증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는 부가가치세, 보통 우리가 VAT라고 하죠. VAT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증빙을 일반 세금 계산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수증은 VAT가 포함되는 증빙을 말해요. VAT가 포함되는 증빙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끊겨지는 증빙을 말해요.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수입세금 계산서. 그러면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것은 말 세금 계산서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했을 때, 그 수입된 재산에 대해서 끊는 계산서를 말해요. 이게 수입세금 계산서가 됩니다. 자, 이런 수입세금 계산서가 있으며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계산서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러면 세금 계산서 양식 중에 보면은 기재할 때 그 양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양식이. 그러면 여기에는 공급하는 자, 받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작성 연월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가 공급가액이 적혀 있습니다. 공급가액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가 세액이 적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공가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이면 100만 원에 10%면 부가세 10만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내역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내역.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합니다. 영수합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공급하는 자, 받는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내역을 다 그럼 기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뭐 어디 무서워서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될 사항과 기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이런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이걸 구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급가액,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공급가액을 알아야지 부가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내역은 사실은 몰라도 되는 게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거든요. 이 번호를 찍으면은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요게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사례를 가져볼까요? 간이사업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업자 유형 중에서 영세한 개인 사업자를 우리가 간이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전 연도 매출이 4,800이 안 되는 개인 사업자인 공인중개사 이중개 씨 사무실에 일반 사업자인 기업 고객의 아파트형 공장, 요새 뭐 분양 이슈로 아주 뭐 좋은 물건들이죠. 공장을 중개하게 되었으며 중개가 성립되어 중개 보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고객 중에서 이 중개 씨에게 세금 개선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이런 경우 이 중개 씨는 세금 개선서 발행이 가능할런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 씨의 경우에는 무슨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사업자에 해당이 됩니다. 간이사업자는 간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이 되므로 세금 개선서 발행은 불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개선서는 뭐 사업자가 되면 누구나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이사업자는 안 됩니다. 그럼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발행만 가능합니다.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발행만 가능해요. 영수증만 가능해요. 그러면 간이사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거든요. 일반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수증 발행도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일반 사업자가 좀 유리해요. 근데 간이사업자는 영수증 발행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수령, 수치 받을 수는 있어요. 수치는 가능하지만 발행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 발행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뭐 서비스 업종을 운영하시든 아니면 물건을 파시는 예를 든다면 편의점에서 물건을 파시든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증명이 세금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다만 그 세금계산서는 모든 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업자가 발행이 가능하고 간이사업자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간이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수치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금계산서는 자주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금계산서는 좀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 보통은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인증서 발급받으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세금계산서라는 용어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해봤는데요. 또 우리 생활에서 많이 듣는 이런 부분도 있구나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세금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